2025년 대한민국은 100일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윤석열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 수호자다. 곧 아직 이름조차 없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남한의 깊은 산속 겸손한 외양을 지닌 작은 절 하나가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이 절은 고요한 숲과 오래된 오솔길 사이에 숨겨져 있죠. 이곳은 계시의 장소라기보단 시간 속에 잠긴 피난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벽 안에는 세기를 넘어선 지혜가 머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타오 스님의 제자라 불리는 한 스님이 조용히 미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불경을 외우는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흔치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물론 도교의 원리와 동양 철학에 통달했으며 한국 무속의 깊은 뿌리까지 파고든 인물이었죠. 이런 전통의 융합 속에서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바로 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한 나라의 흐름과 맞닿아 있는지를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뭔가 큰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 그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 스님이 누구보다 정확하게 시대의 흐름을 짚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처음엔 속삭임이었지만 곧 웅성거림이 되었고 이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한때는 미신이라 치부되던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은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스님의 말 중 많은 것들이 이미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한 방문자가 그를 찾아갔지만 어려운 말도 명확한 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평온한 공기와 침묵 속에 담긴 묵직한 분위기만이 그를 뿐이었죠. 스님은 잔잔한 미소로 방문자를 맞았고 긴 침묵 끝에 자신이 간직해온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운명의 드문 기운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말한 그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보세요.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석열은 흔치 않은 사주의 구성을 지닌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주는 마치 고니처럼 힘과 고요함을 동시에 품은 운명이라 말했죠. 처음부터 그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공직 생활의 초기부터 그는 이미 흐름에 실려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사주는 단순한 권력을 넘어서 폭풍 속에서도 버티는 강한 뿌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단단했고 하지만 동시에 깊은 갈등을 끌어오는 에너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받는 비난과 압박 그 모든 것은 운명의 일환이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골목도 그에게는 막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해도 그는 또 다른 문을 열어 나아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길을 밀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우주는 그에게 아직 끝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길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하나의 거대한 바퀴의 일부이며 그 바퀴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 순간 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는 100일간의 어둠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불균형으로 가득 찬 시기. 그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구조는 흔들리고 지도자들은 끝없는 도전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고 방황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그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의 예고편이며 전환의 불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윤석열은 중심을 지키는 자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결코 공포를 조장하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그 끝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윤석열은 그 조각난 과거와 다가올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남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인도자일 뿐, 영웅도 구원자도 아닌 길을 열어주는 존재라고.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쉰 뒤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시기를 그는
100일간의 어둠이라 불렀습니다. 그 어둠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형태를 띠고 다가오는 시련이라 했습니다.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국가는 구조적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외부 충격에 흔들리고 국제 정세의 갈등 속에서 한국은 더욱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도전을 받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분열에 흔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침묵이 거리를 메울 것입니다. 표정은 굳고 눈빛은 서로를 경계하며 마치 전쟁 이전의 정적처럼 도시는 조용히 숨을 죽일 것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강제적인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대통령은 구원자가 아닌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란이 커질수록 그의 역할은 단단함과 침묵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스님은 윤석열을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정점이라 칭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고 이미지가 상처를 입더라도 그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윤석열은 상처 입을 것이며 외롭고 고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고독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오직 군중의 소음을 떠난 그곳에서 진실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마침내 하나의 비전을 꺼냈습니다. 그의 깊은 명상 중 선명하게 떠오른 장면 하나. 윤석열이 한 손에 하얀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항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전환의 신호였고 평화를 향한 조용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깃발은 갈등을 종식시키는 결단의 상징이었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꾸는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 선택은 처음엔 이해받지 못할 것입니다. 비판받고 논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전환의 씨앗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두가 충돌을 예고할 때 윤석열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지도자 자신보다 나라 전체를 우선해 둔 고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중 하나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다시 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운명이 단단함이라면 이재명의 운명은 불균형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이재명의 사주는 균형보다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고난과 결핍의 삶이 그의 성격을 추쟁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그의 영혼에는 지울 수 없는 상흔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그를 날카롭고 민감한 결단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 단단함은 진정한 중심이 아니라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를 정상으로 올려놓은 에너지는 동시에 그를 나락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의 사주는 잇따른 법적 고난, 동료들과의 분열, 정치적 고립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몰락만이 아닌 개인적 삶에서도 침묵 속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나선형의 추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이미 짜여진 흐름이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의 정반대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였고 다른 하나는 흐름 속에서 점점 약해지는 자였습니다. 그는 강한 에너지를 지녔지만 그 에너지는 분산되고 있었고 그를 지탱해줄 중심점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운명의 거미줄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 그가 맺은 관계, 그가 내린 결정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올 때 그는 결국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이재명의 운명을 단순한 정치적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해체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존재죠. 그는 무너져가는 체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운명이며 그 흐름은 2025년의 정면 충돌의 형태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그 둘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서 각기 다른 운명을 품은 상징입니다. 스님은 두 사람의 운명이 2025년에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일어날 불가피한 격돌입니다. 윤석열은 흔들리지 않는 고정점이며 이재명은 흔들리는 파동입니다. 이 둘이 마주하는 순간 에너지의 거대한 균열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충돌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불안, 그리고 국민 사이의 극심한 분열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정보는 무기가 되고 진실은 가려지며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거리에는 시위가 잇따르고 인터넷은 분노와 분열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엔 점점 피로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신뢰는 무너지고 정치에 대한 염증은 커지며 사람들은 지도자의 연설보다 징조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의 흐름, 주변의 변화, 침묵 속에 깃든 기운에서 미래를 점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시기 국민은 눈으로 보기보다 공기 속에서 진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토론이 아닌 무언의 표정에서, 뉴스가 아닌 거리의 분위기에서 진짜 민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정 나라를 위하는 자인지, 누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움직이는 자인지를 직감으로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충돌은 빠르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폭로와 공격, 끊임없는 의혹과 대응, 이미지와 진실 사이의 줄다리기가 2025년 내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은 거센 파도 속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입을 것이고 지지율은 요동칠 것이며 정신적 고립은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며 이미 예정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버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